1방법 적용의 배제, 그 7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1방법 배제의 의의는 뭐 가볍게 보는 부분이고, 우리가 총 7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수출 판매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 법으로 정해놓은 더해줘야 되는 친구들, 법정 가산 요소라는 놈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또 안 되죠. 제끼죠, 1방법을. 그 다음 여기가 4, 5, 6, 7절이 30조 3항에서 이야기를 해줬던 4가지 사유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합리적 의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면 30조 4항과 5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죠. 그래서 토탈 7가지 1방법 배제 사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1방법 배제의 의의는요, 여태까지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거래가격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과세당국과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검토가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1방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본다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1방법 배제를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로 1방법 배제를 왜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수많은 거래 형태나 뭐 인정받을 수 있는 걸 다 일일이 나열하는 건 안 되니까 협정에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안 되는 거 정해놓고 요거 빼고 다 돼.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방법 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흐름 정도만 알고 계시면. 왜냐?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볼 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만에 하나 1방법이 가능한 것들을 나열하지 않고 배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의의에 대해서 서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야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1%입니다. 1%.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흐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배제 사유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수출 판매 부인이고 객수자료 부재고 30조 3항 4개 있고 합리적 의심 요거고. 자, 이런 것들 우리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의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보실 때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쓱쓱. 그렇구나. 여기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여기부터가.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만 자세하게 배우시면 되니까. 가장 첫 번째,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왜 공부하느냐를 본다면 30조 1항 첫 시작이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놈이어야지 우리가 그 이후의 원칙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일단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기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이하 제가 평가고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평가고시 제15조 1항, 2항에서 수출 판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수출 판매로 보자. 제가 공부할 땐 이게 없었어요. 평가고시 15조란 게 없어가지고 막 미국 예규, 우리나라 상법, 우리나라 민법 이런 거 막 끌고 와가지고 실질적인 판매에 해당하여야 뭐 수출 판매에 해당한다 막 이렇게 답안을 썼었는데, 지금은 평가고시 15조에 명확하게 수출 판매 판단 기준을 명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이걸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심화학습에서 실질적인 판매를 또 배우긴 배울 거예요. 그거는 뭐랄까 곁들이는 개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요게 평가고시 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 판매 및 가격 결정의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자, 판매란 쪼개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는 수출 판매를 검토해야 되는데 수출하고 판매 이렇게 쪼갠 다음에 요 판매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판매라 함은 각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 이렇게 계산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이 너무 돈에만 어떤 숫자로만 접근하시는 그 개념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대해서 일본 관세평가 해설 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국제 시세를 파악하고 어떤 물류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시장에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이런 위험을 분석하고 어떤 파손이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부담을 지고
오롯이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거래를 결정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이라고 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만 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즉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가 위험도 부담하고 이런 행동으로써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계산으로 여기서 한번 끊으세요. 각각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왜 끊냐면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요 녀석은 구매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판매자죠. 구매자의 의무, 대가의 지급. 판매자의 의무는 소유권의 이전이죠.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즉 자기가 각각 자신의 책임과 계산 온전히 자기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물품이 오다가 뽀사지든 뭐 중간에 분실이 되든 혹은 판매자 입장에선 내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돈을 떼어먹을 수도 있어요. 다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돈 줘야죠. 판매자는 돈 받았으면 물건 갖다 줘야죠.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죠. 자,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만 하나요? 점유권 이전은요? 여러분 소유와 점유의 차이를 아시죠? 이 TV는 아니다. 뭐가 좋을까요? 자, 이 지우개는 지금 제가 점유하고 있죠. 제 손 안에 있어요. 하지만 제 소유는 아닙니다. 학원 거죠. 이거 들고 이제 제가 집에 가면 원장님께서 관세님 쪼잔하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죠. 왜? 학원의 소유니까. 다만 점유만 저한테 있을 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거래를 텄는데 점유까지 이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물품을 직접 얘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래 말고도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매매한 다음에 물건 이쪽으로 좀 바로 좀 쏴줄래? 여기 내 생산 공장이거든? 원재료 샀어요. 이리로 바로 쏴줄래? 그럼 점유는 이쪽에 있죠. 하지만 이 원재료 누구 겁니까? 내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점유권의 이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판매라고 한다. 일단은 판매가 충족이 돼야 돼요. 소유의 이전이 있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인 대가의 지급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약간 재밌는 구조기는 한데 두 번째 2항 볼게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사실은 요 녀석이 요 위의 녀석하고 같이 묶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가를 지급했어요. 소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 쟁점 거래 물품이 실질적으로 국제간 이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품의 국제적인 이동이 없으면 수출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여기까지를 그래서 끊어서 여러분 서술하실 때는 당연히 이 규정 그대로 그냥 서술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대가의 지급이 있느냐, 소유권의 이전이 있느냐, 물품의 실질적인 이동이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수출 판매를 판단하실 때는. 쓰실 때는 그대로 그냥 규정 그대로 쓰시되. 실질적인 국제적인 이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로 가격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을 또 한번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